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오늘도 도담의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종목을 좀 볼 건데, 어,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와 네이버예요. 카카오와 네이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뭐 라이벌 관계고 같은 계열이라고 같은 방향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이 전 세계를 시장을 점유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 점유를 못한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지 않거든요. 한 네다섯 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예요. 아직도 이제 구글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물론 이제 구글이 조금씩 잡고는 있는데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네이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다르죠. 구글은 하나하나 음,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글은 검색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 다 이거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쫙 깔려서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약간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이나 이런 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그런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 중에 좀 우량주 이런 걸 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중에 고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근데 카카오는 이제 전적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는 비슷하게 가요. 예.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여기 끊어냈죠. 끊어내고 장기빙 2년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역배열이 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네요. 역배열 상태에서 음, 1년 1, 2년선 1년선 6개월선 역배열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긴 한데 어, 여기서 이제 수렴으로 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유론 박스권을 좀 어, 유론 박스? 이걸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좀 크게 본다면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이걸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다기보다는 분석적인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도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가 크게 다른 점이 없죠. 네이버도 오늘 딱 흐름을 딱 돌파한 느낌입니다. 얘는 큰 흐름까지 조금 돌파를 했어요. 여기 이제 요런 흐름이 있었고 큰 흐름까지 오늘 딱 돌파를 한 느낌이고 일단은 장이 좋았죠. 미장도 좋았고 오늘 미장도 살펴보면 미장도 지수가 약간은 돌아서는 당분간은 조금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수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밀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버티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박스권을 이제 만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약간 요런 이제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면은 이제 요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요 구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당장 한다기보다는 약간 분석적으로 보시는 건데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어, 한번 해먹었죠. 대주주가 털고 나가는 이런 큰 기업도 대주주가 좀 털고 어, 나가버리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카오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카카오에 조금 집착을 하시는 이유가 카카오가 더 우리랑 접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랑 더 접근이 많이 돼 있는 게 카카오 금융, 뭐 페이 뭐 이런 쪽도 훨씬 더 가깝고 그다음에 뭐 음,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 뭐 이런 것도 훨씬 더 이제 접근이 많이 돼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그러니까 카카오는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아예 그 회사를 자기네 이름으로 사가지고, 네, 자기네 이름으로 슬로건을 걸고 이제 게임을 출시하거나 내보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게임이 따로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나 게임 회사를 사가지고, 그 게임 회사 이름으로 나가고, 약간 투자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개별성을 두고, 금융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카카오 금융, 뭐, 카카오 뱅크나 이런 거는 우리들이 직접 쓰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증권사 회사랑 협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점인데, 중요한 거는, 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라는 건, 카카오는 빅데이터를 사실 가지기가 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쇼핑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카카오톡 내에서 이제 카카오 쇼핑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통 이제 남한테 선물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하지 내가 내 돈으로 사진 않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왜냐면 카카오 비싸요. 저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 거고, 저도 보면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최저가를 검색하는 게 훨씬 싸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선물은 그 사람이 원할지 안 원할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 싶어서 해주는 선물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뭐 커피를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생일, 뭐 간단한 생일 선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 뭐 해줘 이런 것보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거 어때? 이러면 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좋아,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혹은 그런 것도 조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예, 뭔가 이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물론 이제 조금 많은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아직도 이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다기보다는 아, 이거 좋아하겠지? 아, 이런 거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난 이게 좋아라고 얘기를 못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걸 최저가로 검색해서 사는 게 어, 오히려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네이버가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훨씬 더 궁금하거나 뭐 기사거리를 찾거나 궁금하고 지식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빅데이터에 유행한 부분이거든요. 조회수가 높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조회수가 높고 답변이 많이 달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지금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점점 더 세분화돼서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이 많이 되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량주를 하실 거라면 네이버가 낫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카카오도 증권사나 이런, 뭐 요즘에 이제 페이를 통해 가지고 뭐 공모주 청약 알려주고 뭐 하면서 이제 뭐 펀드하고 뭐 막 뭐 AI 하고 뭐 해서, 거기서 이제 막 뭐야, 짜투리 돈 같은 거 적립해 가지고 막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이버 증권사 홈페이지가 있죠. 네이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네이버 증권 해서, 예전에는 15분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증권사랑 협약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금액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종토방도 활성화가 돼 있고, 뭐 물론 이제 종토방을 여러분들 보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억측이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종토방이라고 해도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안에서 재무구조 뭐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증권사 협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어떤 기사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증권사랑 협약이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서 이 사람들한테 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오는 그 수익, 그걸 검색하고 이러면서 얻는 광고 수익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빅데이터를 팔고, 이 사람들한테 팔고 정보 제공을 하는 걸로 엄청난 수익을 또 이중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최대 수익 효율을 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량주나 뭐 이런 거는 앞으로의 수익 기대와 발전, 수익 구조 개선, 뭐 이런 어, 어, 이제 매출 증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어, 필요한 부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고민하신다면 저라면 네이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하시는 건 조금 그러니까 뭐 조금은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인제 요거 딱 보시면은 뭐가 하나 딱 기억나실 건데 헤드 앤 숄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1파, 2파, 3파, A파, B파, C파까지 나온 상태예요. 예. 만약에 이게 인제 작은 헤드 앤 숄더라면 엘리엇 파동이라면 물론 이제 큰 엘리엇 파동도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1파, 2파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큰 그림으로 우량주를 좀 큰 그림으로 보긴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1파, 2파, 3파가 나온 상태인데 A파, B파, C파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파 눌림 언덕보다 이하로 깨지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를 깨버린다. 그러면 한참 빠질 겁니다. 한참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의 차이를 보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래량 움직임을 잘 보시면 과거 거래량 보세요. 2000 요때 거래량 그리고 요때 거래량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음. 거의 비슷해.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물론 이제 뭐 이때는 이제 뭐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세력들이 물량 정리하는 거래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물론 이제 고점 부근에서 뭐 여기만 보았을 때는 조금 터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에 붙어있던 세력들이 아직 안 나갔다고 보여져요. 저는 아직도 들고 있다. 아직도 더 갈 자리가 남아 있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측면에서도 카카오보다는 음, 네이버가 더 어, 안정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재무 구조만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뭐 네이버가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도 근데 상당히 좋네. 좀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카카오가 좀 떨어지네요. 약간 이제 시총에 비해서 46조죠. 46조에 비해서 재무만 딱 봤을 때는 음, 순수익이 영업이익이 이제 3천억 정도. 예, 그 정도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총이 54조, 한 10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재무에서는 오히려 1조 2천, 예, 훨씬 더 높은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요렇게만 딱 봐도 간단하게만 봐도 일단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 구조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글이나 뭐 해외 기업에서도 어떤 기업에서도 데이터는 결국엔 네이버한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이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으니까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한테 데이터를 살까요? 네이버한테 데이터를 살까요? 네, 당연히 네이버한테 데이터를 사겠죠. 그러면은 그 네이버는 그거를 잘만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겠죠. 네. 카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실사용장만 판단을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물론 당연히 우리 같은 실사용자들이 사용을 해줘야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네이버도 실질적으로 네이버 자체에 어, 그냥 뭘 사거나 뭘 구입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외 계열한테 어, 그 우리의 정보를 해가지고 그 계열들이 우리를 대신 영업해서 자기네들을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엔 똑같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수익 구조의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꾸준하게 갈 수 있지만 막 엄청 크게 발전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네이버는 오히려 뭐 하나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그 기업 간의 뭐 불안나 혹은 그 기업의 어, 뭐 재무 문제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하고만 계약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이 기업하고도 계약할 수도 있고 저 기업하고도 계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네, 대박이 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거면 네이버를 하시는데 언제 하셔야 되냐? 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분할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분할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 26만 원을 이탈하면은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빠지는데도 이런 우량주는 엄청 오래 걸려요. 예, 여기까지 빠지는데도 뭐 아마 뭐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 손절하고 밑에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요 파동을 이렇게 딱 이렇게 깨고 올라와 준다면 거기서 다시 들어가도 오히려 땡큐예요. 거기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들고 가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지금 이제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엘리어 파동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예, 물론 이제 요런 추세는 조금 한풀 꺾였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길을 모아서 이렇게 박스를 좀 이렇게 치다가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요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분할하시면 요 박스 흐름을 또 깨는 우상이 나올 때 아마 크게 또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00만 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뭐 나중에 이제 액면 분할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나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네이버 금융이라든지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아직 뭐 분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처럼 막 문어발식으로 아직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조금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시고 뭐 분사된 거 기업 분석해서 뭐 들어가시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랑 카카오다 보니까 좀 할 얘기가 많았고 지금 지수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내 지수는 특히나 더 그래요. 예, 국내 지수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미장이 조금 음, 당분간 좀 상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 지수가 미국 지수를 좀 따라갈지 어,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다음 주쯤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섣부르게 장 좋다고 막 매매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1차 매수까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 30% 정도 한 1차 매수까지만 좀 하시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